자, 안녕하세요. 여승재 전문가입니다. 시장 참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승재 전문가의 골든타임에서 이 시장이 좀 어렵고, 개인 투자자분들 참 한숨 나오는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아서 시장 말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코스닥 150 지수를 가지고 이 레버리지 조정시의 레버리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 지수를 가지고 기술적으로만 분석을 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종목 또한 마찬가지고요.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 지지와 저항 그리고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선호 심리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 많은 분석 보고서와 자료, 또 미국 달러 인덱스, 미국 나스닥 지수 선물, 그리고 중국 상해 증시 종합 이런 부분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자, 지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지금 2월 4일 그리고 2월 6일 이 중간에 음봉이 하나 포함된 갭자리에 노랗게 박스 표시를 해서 오늘 또 무료 채팅방, 아카데미 회원님들 방, 그리고 유료 회원님들 방에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어제까지만 해도 아직 제가 보는 지지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에 표시를 해서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왜 하필 이게 기술적으로 음봉이 하나 섞인 갭자리 기술적으로만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럼 2월 4일 날 제가 매일 아침에 장전 시황을 올려드려요. 매일 아침 장전 시황을 올려드리는데 2월 4일 날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간밤 미국 증시 왜 상승 마감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쭉 밑으로 보시면 중국 인민은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경제의 영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 이 의견, 이런 의견이 일시적일 수 있다. 중국이 일시적이라네? 반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전망,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인민은행에서의 통화정책위원이 역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인하 하면서 우대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강조의 말을 제가 전해 드렸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금리 인하가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 근데 이 한국에서의 확진자 급증, 이 부분이 변수로 또 제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2월 4일, 그러니까 시장에서 위험자산을 회피하고자 하면 어디까지 회피할 것인지. 그럼 단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신뢰도가 있는 지수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해서 제가 아카데미 방에서는 또 장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보시면
보편적으로 야간 선물 1포인트 하락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에 한 8포인트 정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야간 선물 4.4포인트 하락 마감을 했어요. 4포인트 하락 마감 감안하면 코스피 지수 30포인트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는 코스피 지수 지지라인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데요. 자, 갭 하락 출발 이후 지지 보셔야 하며, 지지 받는다면 뭐를 하셔야 하겠습니까? 레버리지를 보셔야 하겠죠. 틀릴 수 있습니다. 지지라인 이탈해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전일 목요일 종가는 2195포인트예요. 2195.50. 자, 여기에서 4.4포인트 야간 선물이 하락 마감을 했으니 30포인트가량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갭 하락 출발을 하게 되면 2165포인트 부근이 되겠죠. 그렇죠? 오늘 시초가가 2165.65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위험자산의 회피 심리가 조금 더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럼 그 밑으로 2월 4일에 종가는 2157.90, 2160포인트 부근이 중요하겠더라. 자,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시장을 볼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지를 예상을 한다면 레버리지 1차적인 매수 접근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정확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것은 아니죠.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도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자, 이쪽 왼쪽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일봉 차트이고요. 이쪽은 코스피 200의 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지수가 주간 흐름, 일간 흐름 상승을 할 당시에도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어요. 레버리지, 분할 매도, 수익을 챙기는 구간입니다. 라고 지난 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아카데미 회원님들과 유료방에서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수익을 챙겼어요. 수익을 챙기고 이제 현금이 또 생겼으니까 레버리지를 또 분할 매수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 이쪽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대구에서 구미로 5만 명 정도가 출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업들, 어느 기업이 어느 정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는 정말 파악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들의 위험 노출 정도는 더 파악하기가 어렵다.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 낼 가능성이 더 높은 걸 먼저 보셔야겠죠.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해서 자, 이번 주 음봉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또 반등은 일어나겠죠. 주말 사이에 이런 소식이 나와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확진자 수가 더 이상 급증하는 것보다는 또 감소, 더 이상 늘지 않는 소식, 그리고 또 WHO 여기에서 두 가지 그 임상 실험 결과 이런 부분들이 3주 내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2월 초에 그 미국의 제약사, 그게 에볼라 바이러스인가요? 그 약품이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런 소식이 한 2주 전에 있었는데, 자, 이런 관련된 소식들이 만약에 주말에 또 긍정적인 소식들을 전해준다면 또 다음 주에는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를 보일 수 있는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지지라인 구간에서는 좀 집중을 해서 보셔야 하겠고, 그리고 종목보다는 일단 지수가 반등을 줘야 또 반등 주는 종목도 많아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 자, 이게 닭이 먼저냐, 다갈이 먼저냐, 그걸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수보다는 종목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승재 전문가는 증시를 먼저 봅니다. 증시가 조정을 마치고 반등을 줘야 또 대형주,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들이 반등을 이끌어 줘야 나머지 중소형주로 또 수급이 원활하게 또 돌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도 저는 역시나 우리 특히 주식 투자의 초보자 분들이라면 더 분석하고 어떤 위험 노출의 정도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개별 종목의 또 장중에 느낌적으로 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수, 한국 증시 자체의 그 위험 자산, 회피 심리와 선호 심리, 지지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파악해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여전히 코덱스 레버리지 그리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근데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수익 챙기시라고. 이 박스의 상단선,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보는 게 사실 더 어렵습니다. 업종 섹터도 훨씬 더 많고, 또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 틀리고, IT, 반도체, IT 하드웨어 이쪽으로 투자 심리가 또 틀리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코스피보다 좀 더 어렵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것보다는 중장기를 보는 것이 훨씬 또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자, 작년 10월 달서부터 올해까지 큰 틀에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이 상당 가격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조정을 받아서 내림. 시장 리스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상된 리스크 그건 시장에서 리스크로 받아들이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알려진 거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조정의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증시 또 레버리지 말씀만 드리면 또 서운하실 수가 있으니까 종목 얘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종목에 집중해라. 이 말이 또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도 앞전에 해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그래야 시장의 우려감이 완화되어지면서 반등 시에 조금 더 시장보다는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또 LG이노텍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LG이노텍은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주초에 이 변곡점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상승의 탄력은 둔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짚어드렸죠. 박스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간 흐름으로 놓고 돌아가서 보면 14만원 가격에서 제가 1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이 14만원 가격에서 16만원 가격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애플에서 이제 그 중국발 코로나 때문에 매출 전망이 좀 하향되는 부분들, 물론 LG이노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애플 그 관련 그 카메라 모듈도 모듈이지만 여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장 사업 쪽에 있다. 아직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따라서 이 하단 가격 14만원 가격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14만원을 기준으로 홀딩하고 보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그 이전에 제가 11만 5천원인가요? 11월 달에도 한번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자, 이런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14만원 지지 여부를 좀 체크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서 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를 좀 공략 타이밍을 좀 보셔도 좋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이 영상 또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셨다면 좌측 상단에 올려져 있죠. 좋아요, 구독, 또 알림 설정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카데미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카데미에서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 이미 아카데미 회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여기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분기 시장 영향 대응.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현금 확보.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지지라인을 찾아서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월 초에 이미 설명을 드렸고, 해서 지금 아카데미 회원님들은 뭐 크게 동요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수익이 조금 소폭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매의 눈으로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또 아카데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또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게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말 편히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또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투자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